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 우방TV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공장 출하에서 타설 완료 시까지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건축주와 초보 건축 기술자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지난편에 콘크리트, 레미콘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콘크리트 공장 출하부터 현장 타설 완료 시까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압축 강도, 골재 최대 크기, 슬럼프, 공기랑 염화물 함량 콘크리트 온도는요 공장과 현장 시험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출하에서 타설 완료 시까지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준 시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레미콘이 공장 출하부터 타설 완료 시까지 기온이 25도 이하일 때는 2시간 120분이죠. 25도 이상 되면 90분, 1시간 반이죠. 이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공장 출하에서 싣고 와서 대기하고 타설 완료 시까지의 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25도를 기준해서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레미콘 납품서 송장입니다. 송장. 레미콘 회사에서 현장에 보낸 납품서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납품 시간이 있죠. 시각. 출발이 13시 36분. 도착이 14시 00분. 타설 완료가 14시 15분. 여기 보면 출발은 공장에서 찍어가 보내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출발한 시간입니다. 도착은요. 현장 책임자가 확인한 시간입니다. 타설 완료도 그렇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확인한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뢰입니다. 시간 관리의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출발 시각이 14시 36분이죠. 도착이 14시죠. 타설 완료가 14시 15분이죠. 공장 출발해서 현장 도착해서 타설 완료까지 시간이 25도 이상일 때는 1시간 반, 25도 이하일 때는 2시간, 이 기준 내에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장 출발이 해서 현장 도착했는데 24분 걸렸죠. 현장 도착해서 타설 완료하는데 15분 걸렸죠. 즉, 이 레미콘 차는 총 39분이 걸렸죠. 출발해서부터 타설 완료 시까지 39분. 시간 관리상 굉장히 좋죠. 기온이 몇 도인지 모릅니다만은 한여름이라도 1시간 반이면 되는데 40분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이걸 필히
현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미콘 차가 몇 시에 출발했다. 도착이 언제다. 타설 완료가 언제다. 이 시간이 25도 이상일 때는 1시간 반, 25도 이하일 때는 2시간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요구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성능은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유동성, 컨시스턴시, 점착성, 플라스티시티. 이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간주하고요. 문제는 현장에서의 관리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시간이 많이 공장 출하에서부터 타설시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불량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워커빌리티, 시공연도, 컨시스턴시, 유동성, 플라스티시티, 점착성.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워커빌리티는 시공연도 작업의 난이 정도입니다. 경량적으로 판단에 불과하고요. 현장 경험자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정 물기죠. 재료 분리가 안 되는 성질입니다. 컨시스턴시, 유동성입니다. 적정하게 흘러내려야 됩니다. 이는 슬럼프 시험으로 측정하죠. 플라스티시티, 점착성입니다. 적정한 끈끈한 성질이 있어야겠죠. 그냥 물처럼 쫙 퍼지거나 너무 그냥 콘크리트가 된반죽이 되어가지고 슬럼프가 없다든지 하면 점착성이 없는 것이죠. 너무 많죠. 너무 많으면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되지 않죠. 적정한 점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컨시스턴시, 유동성은요, 슬럼프 시험으로 측정합니다. 이 슬럼프가 적정해야 펌프로 쏘아 올리죠. 요즘은요. 압송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적정한 슬럼프가 있어야 마감 작업성이 좋습니다. 흑손이나 기타 기구로 마감이 되죠. 너무 되면은 마감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주문이 슬럼프가 150mm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5mm죠. 기준이. 그럼 120에서 175죠. 근데 일반적으로 150 이하는 작업성이 안 좋습니다. 펌프빌리티가 안 좋습니다. 압송이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150 이하면은 150으로 주문했을 때 마감성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150일 때는 150, 160, 170 이런 정도가 되어야 압송성이 보장되고요. 마감성도 좋아집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죠. 이 재료 분리가 뭘까요? 콘크리트는 복합 재료인데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이 섞여 있는 것이죠. 혼합 재료죠. 혼합 재료거든요. 물하고 시멘트를 섞으면 이게 베이스인데 이 반죽이죠. 그런데 재료 분리라는 것은 이 배합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점착성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시공연도가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배합이 잘못되어 가지고 분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죽은 반죽대로 몰려 있고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 치밀하게 섞여야 되는데 균등하게 섞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몰려 있으면 불량 부실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어 버리면 이런 성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도 이상이면 90분, 25도 이하면 120분 안에 타설을 완료해라. 이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콘크리트를 적재하죠. 공장에서 레미콘 추력이 쉽죠. 운반하죠. 때에 따라서 현장에 와서 대기도 하고 타설 완료 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기온이 25도 미만일 때는 120분,
25도 이상이면 90분 안에 탓을 완료되어야 한다. 적재에서 탓을 완료 시까지입니다. 의무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운반 시간, 대기 시간, 타설 시간이 있죠. 현장 관리를 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레미콘 공장과 현장과는 가까워야 되겠죠. 이 시간이 짧을수록 좋으니까 교통 사정에 따라 차이 나기도 합니다. 공장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 이 대기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타설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5분에서 20분 걸린다 한 대당. 호프는 30분에서 1시간. 콘크리트 운반 시간의 관리 이유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이 섞인 복합 재료죠. 특히 이제 시멘트와 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래와 자갈은 변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시멘트가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휴지기가 있고, 다음이 응결이 있고, 그 다음이 경화가 있습니다. 휴지기는요, 시멘트하고 물이 섞였으면 그게 반죽이죠. 시멘트 페이스트라 그럽니다. 페이스트하고 자갈하고 모래가 섞여 있는데, 이때는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잘 섞여 있어야겠죠. 페이스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됩니다.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 다음에는 응결이 되는데, 이 응결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화학 반응. 휴지기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이 그냥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 단순하게. 그런데 이것이 한두 시간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응결되기 시작한다. 응결이 끝나면은 경화가 일어난다. 경화는 강도가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단단한 돌처럼 콘크리트가 되죠. 휴지기 한두 시간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두 시간. 1시간에 2시간 사이는 그냥 그 상태로 섞여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응고되기 시작한다. 워크업을 하지 않는 페이스트가 된다. 떡처럼 이렇게 굳어 있죠. 시루떡처럼. 그전에는 휴지기는 그냥 물렁물렁한 상태로 있는데, 이때는 1시간 내지 2시간 이후는 이게 떡처럼 이렇게 엉키기 시작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한 10시간 걸리는데, 지나면은 경화가 된다. 이제 굳어가는 거죠. 단단하게. 그 응결이 뭘까요? 응결은요, 시멘트에 물을 가해서 반죽하면 약간 열이 생깁니다. 이게 화학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이 나면서 유동성을 일으키면서 굳게 되는 과정이다. 시멘트를 구성하는 강물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생략하고요. 시멘트를 구성하는 강물이 물과 반응해서 새 조직을 형성한다. 이걸 수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한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굳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단계에서 시멘트의 가소성이 없어진다. 쭉쭉 흘러내리는 게 없어지죠. 물렁물렁한 상태가 없어지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죠. 형태는 유지하지만 시멘트 강도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강도는 10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강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90분, 110분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90분과 120분이다. 그 시간을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기 시작한 걸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넣을 수 없잖아요. 억지로 부어 넣어도 불량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휴지기는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이 따로 놀고 있다. 섞여 있다, 단순하게. 근데 한 10시간 지나면 2시간 정도부터 1시간에 2시간 지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10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떡처럼 뭉쳐 있다. 10시간이 지나면은 굳기 시작한다. 단단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설에서 한 7일 정도 경과되면요. 설계 기준 강도 20이라 그럽시다. 20메가파스칼. 한 70% 정도 발현 강도가 생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적정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뭐 20도 기준일 때 그렇게 봅니다. 20도. 그럼 20메가파스칼이면 70%면 한 14메가파스칼 정도 발현되겠죠. 근데 28일 지나면 완전하게 설계 기준 강도가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으로 확인합니다. 시험실 수조에서 이 조그마한 기둥을 만들어요. 공시체라 그러는데 기둥처럼 조그마한 걸 만들어 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 수온은 20도고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오차가 있습니다. 28일 물속에 양생합니다. 그 다음 깨어봅니다. 깨어보면은 28일 이후에 설계 기준 강도가 24다 하면 24 이상이 나와야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콘크리트 재료공학, 철근 콘크리트 공학, 뭐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탓을 시작해가지고 응결이 완료되는 게 한 10시간에 그랬죠. 이 시간은요, 이 운반 시간하고 별도의 얘기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양생 절대 기준 시간입니다. 10시간이. 타설에서 10시간. 이 시계 양생, 이거 초기 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0시간을 낼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가 10시간이다. 이 시계 양생, 초기 양생이 부족하면 구조물 품질 보정이 불가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진동을 가하고 하중을 싣고 하면은 콘크리트 품질을 보정을 못하죠. 특히 얼어버리면, 동해에 보면요, 0도이면 얼어버리죠. 한번 얼기 시작했다. 따뜻해진다고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대로 뭉쳐있는 응결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시루뚝처럼 이렇게 뭉쳐만 있는 것이죠. 강도가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초기 양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설 시작부터 10시간, 길게는 24시간 하루 동안은 흔들어도 안 되고 콘크리트를 친 부분을 하중을 실어서도 안 되고 얼려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굳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레미콘 품질 관리 항목은 위에 거는 전부 다 공장과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장에서 보정하고 시험으로 확인합니다. 근데 타설 출하에서 타설 완료까지 레미콘 공장에서 실어가지고 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타설 완료 시까지는 현장에서 전적으로 현장 책임자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준 시방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25도 이하는 기온이 25도 이하일 때는 2시간 안에 완료돼야 되고 25도가 넘으면 90분 안에 완료돼야 된다. 운반시간 초과시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반시간 여기 송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출발시간 공장에서 적었죠. 13시 36분 공장에 적었습니다. 도착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14시. 타설 완료도 14시 15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름에는 총 시간이 39분 걸렸는데 여름에는 90분 넘으면 안 되고 여름에는 120분 넘으면 안 된다. 가능하면 이 짧은 게 좋습니다. 90분, 120분을 다 채울 게 아니고 그 짧을수록 품질 관리에 유리합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요구 성능이 있다. 이 시공연도 유동성, 점착성이 있는데 시간이 여름에는 90분, 여름에는 120분 이걸 넘어가면 이 성능을 보장을 못한다. 그건 불량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 현장 관리는 그러면 90분, 120분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외기온은 25도 미만일 때는 120분이다. 25도 이상이면 90분이다. 25도 이상은요. 열대야 시는 무조건 25도 이상이 되겠죠. 근데 보통 뭐 봄, 가을도 최저 기온 한 20도 정도 되면 낮에는 25도가 넘죠. 이런 감안하셔야 됩니다. 뭐 온도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운반 시간 대기 타설이 있는데 운반 시간은 짧아야 되겠죠. 좀 짧은 게 좋습니다. 이게 90분, 120분을 지킬 게 아니고 이게 짧아야 좋은 것입니다. 공장을 가까운 데 정해야겠죠. 교통사정도 생각해야겠죠. 대기시간은 없는 게 좋아요. 근데 부득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접근상 이걸 최소화한다. 타설은 범퍼를 칠 것이냐 호퍼를 칠 것이냐 이런 걸 다 감안해가 현장 책임자는 이걸 감안하고 콘크리트 시공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반시간 관리 이유는요. 이게 콘크리트 공학입니다. 휴지기, 연결계가 있는데 휴지기, 물, 시멘트, 모래자갈이 단순히 섞여 있는 상태. 이것은 한두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이 연결이다. 이 연결이 되기 전에 타설을 끝내라. 부어 역기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90분, 여름에는 120분이다. 한두 시간은 왜 있냐면요. 이게 여러 콘크리트는 복합 재료라서요.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이기 때문에 성능 성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표준 시방을 90분, 120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죠. 그래서 2시간 지나버리면 굳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갖다 부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뭐 이게 부어여서 10시간 또는 길게는 하루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로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흔들거나 진동이죠. 흔들거나 하중을 싣거나 얼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시간 관리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이 양생 굳은 콘크리트 품질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